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고려가요 서경별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서경별곡, 갈래는 고려가요고요. 성격 보면 서정적, 애상적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애상적, 슬픔의 어떠한 내용이 드러난다고. 왜 슬플까요? 제재 보시면 바로 나오죠. 임과의 이별이라고요. 이별했는데 기쁨이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 주제 보시면 당연히 이별의 정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별로 인한 한이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업로드했던 작품들 보면 황조가 공무도화가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주제가 똑같아요. 이별의 정한이라고요. 자, 특징 보시면 적극적인 태도로 임과의 이별을 거부한다. 자, 서경별곡 나오면 100% 출제되는 한 줄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화자의 태도, 시적 화자의 태도는 항상 시험 문제 출제 1순위예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 이별의 상황에서 전통적인 여인들은요,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을 행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이별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시적 화자의 노력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다고요. 문학 작품에서 현실 상황과 일반적이지 않으면 출제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특징, 비유법, 서리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 그러면 이거 찾고요. 이때 화자의 정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고려가요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1학년 때 내신할 때 형성 과정을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특징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음보라고요. 분연체, 연이 나누어진다고요. 그 다음 후렴구가 사용돼요. 후렴구가 뭐죠? 동일한 위치에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인데 고려가요 후렴구의 특징은 내용상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단지 음악적 효과를 위해 더 들어갈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특징의 고려가요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노래가 바로 서경별곡입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세 번째 PPT까지는요, 고려가의 특성을 위해서 한 년 한 년 전체적으로 따져봤습니다. 이 노래가 총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연이에요. 자, 보시면 이게 일단 계속 눈에 띌 거예요. 두어링형 다링들이 발음도 힘들죠. 이거를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느냐? 후렴구라고 생각하시고 이거의 뜻을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은 밑에다 뜻을 달아주세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음악적 효과를 위해 더 들어갔다. 그 다음에 여기 아질가 되어 있죠. 앞에서 설명을 안 했지만 이런 걸 더 들어가는 여음구 이거 역시 고려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여음구를 설명할 때 뭐라고 하죠? 힙합 할 때 애들이 뭐라고 합니까? 항상 뭐 하다가 뒤에 예 하는 부분 있잖아요. 쓸데없이 흥을 돋구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이 구성되고 후렴구 나왔고 여음구 썼고요. 두 번째 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끊었느냐? 분연체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후렴구 아질가 그대로 있죠. 그 다음 3연입니다. 길죠. 똑같이 후렴구라고요. 분연체, 그 다음 후렴구, 여음구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연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 거기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이 아질가 모든 연의 앞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서경은 이 1년의 중심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년을 서경 노래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돼요. 이 뒤만 보겠습니다. 서경이 아질가 뭐뭐 아질가 뒤만 해석합니다. 자,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서경이 어디라는 거예요? 서울, 도시라는 거예요. 서경이 도시이지만은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몇 덩어리요? 세 덩어리. 그러면 고려가요 3음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닭꼰대, 소성경, 고의 말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닭꼰대를요 문제집에 보면 중수한 곳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도시 건설할 때 보면 뭐 산이고 언덕이고 논밭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평탄하게 깎아서 도시가 형성되죠. 그것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닦은 곳. 닦은 곳 소성경. 여기서 말했던 서경이 되는 거예요. 그 서경, 서울을
고외 말은 이건 무슨 말이냐?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타난 건 뭐냐면 화자의 정보가 드러났어요. 자, 화자는 서울을 사랑하는 인물이라고요. 요 정도 정보.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서울을 사랑하는 화자가 그 다음 보시면 여해물온 질삼배 바르시고 라는 발언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시다가 무슨 말이에요? 이별하다예요. 이별이에요. 이별. 이별하기보다는 이런 뜻이 돼요. 질삼배 발이고 질삼이 뭐냐면 길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성 노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적화자가 이별의 상황에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별하기보다는 자신의 여성 노동, 즉 직업이죠. 이 하는 일을 버리고 괴실한데 우러검 존니노이다. 괴다 또 나왔죠. 사랑요.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만 한다면 이에요. 울면서 존니노이다. 욕 아니에요. 따르겠다. 당신을 따르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일련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화자는 서울에 사는 직업이 있는 그 다음 여성이에요. 그런데 이 커리우먼이라고 하지요. 서울에 사는 직업 여성, 엄청난 여자죠. 근데 이 여성이 어떤 상황에 있어요? 이별이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전통적인 여인상은 울면서 어찌할 줄 몰라요. 안 돼. 이렇게만 하죠. 그런데 이 여자 어떻습니까? 자신의 직업 버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 따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작품의 중요한 특성이 드러나는 거죠. 모든 걸 버리고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이별을 만들겠다, 만들지 않겠다, 만들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렇게 합니다. 이별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뭐 하는 태도를 보인다?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자의 태도는 적극적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대조적으로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 중학교나 1학년 때 배웠던 고려가요 가시리, 소극적인 여성 화자가 드러나는 가시리가 떠오를 겁니다. 자, 이게 1년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2연으로 갑니다. 자, 2연입니다. 구슬이 바위에 디신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구슬은요, 그냥 낱개의 구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구슬이 깨어져 있는 하나의 목걸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림 진짜 못 그립니다. 이게 바위, 우리가 아는 큰 돌덩어리요. 그 바위에 디신달, 떨어진들 이 말이에요. 기니 딴 그치리까 나난 그 구슬을 꿰고 있는 끈이야. 그치리까 끊어지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때 나나는 여음구예요. 더 들어가는 말이라고요. It's me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세요? 자, 그 다음 끈이야 끊어지겠느냐? 안 끊어지겠다라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시적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문의 형태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니까 표현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설의법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슬을 깨고 있는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 자, 그 다음요. 즈문해. 즈문이 순우리말로 천이에요. 천. 그러니까 천해, 즉 천년이에요. 천년. 천년을 외오공, 외로이, 여신달, 여다는 지내다 혹은 지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는 천년을 외로이 지낸들, 각각 따로 떨어져 지낸들 이런 상황이에요. 신이 딴 그치리까 이때 신은 당신과 나의 믿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 믿음이야 그치리까 끊어지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끊어진다,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서리법 이렇게 되는 거죠. 내용은 되게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또 설명할 수 있느냐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된 표현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별의 상황에서 끈이 끊어지지 않는다, 믿음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함으로써 님과 나의 영원한 사랑, 우리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1년에서와 똑같이 이별이 상황이 우리 사이에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를 통해서 시적 화자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사랑 영원할 거예요. 그러면 이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별하기 싫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별을 뭐 하고 있는 모습, 거부하고 있는 시적 화자의 적극적인 태도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1년에 비해서 적극성이 조금 덜 하긴 합니다만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연의 내용은요, 그 당시 유행가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석가라는 고려가요가 있거든요. 그 정석가라는 고려가요에 이 부분이 드러난다는 거.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다시 앞으로 조금 돌아가 볼게요. 이 문장, 구슬이 바위에 디신달 기니딴 그칠일까? 라는 요 문장과 다음 즈문해를 외우고 여신단 신이딴 그칠일까? 라는 문장 구성이 어때요? 똑같죠? 그러면 한 연에서 동일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요. 앞부분과 뒷부분의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대꾸법요. 여기에서 대꾸법이 사용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별을 거부하는 시적 화자의 정서의 태도가 드러났다라는 것.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갑니다. 예, 마지막은 대동강 노래라고 보통 불리웁니다. 자, 보겠습니다.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배 내어 놓한다 사공아. 대동강이 넓은지를 몰라서 배를 강에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화자가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공한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배를 띄어 놓았느냐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공에 하는 일이 뭐죠? 강에 배를 띄어서 사람을 건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공이에요. 그러면 사공은 강에 배를 띄어 놓아야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시적 화자는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공에게 지금 원망의 어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 보여지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내 갓이 럼난지 몰라서 열배에 연진다 사공아. 자, 이때 내는 사공을 의미해요. 가시는요 아내예요. 그러니까 너의 아내가 이런 뜻이에요. 럼난디는 뭐냐면 뭐 물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바람. 네 아내가 지금 바람 난 줄 몰라서 딴 남자 만나고 있는 줄을 몰라서 열배에 연진다 사공아. 연진다가 뭐냐면 태우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를 어디에 태웠을까요? 님을 배에 태웠느냐 사공아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다시 화자가 사공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왜 배에 내놨어? 그리고 네 아내 지금 바람난 것 같은데 네 아내한테 가야지 왜 내 님을 너의 배에 태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뜬금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일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원망하고요. 그 다음에 남의 아내를요. 바람난 여자로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화자라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뒤에 나타나죠. 이렇게 화자가 화를 내고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대동강 건너편 고질녘. 그러니까 꽃이에요, 꽃. 플라워예요.
그러니까 내님이 만약에 배를 타고 대동강을 건너가면 거기에 있는 꽃을 뭐 할 것이다? 꺾골이다. 내님이 꽃을 꺾을 것 같아서 지금 화자가 사공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겉으로 들어가면 이 시적 화자는 뭐 꽃을 되게 좋아하는 여잔가? 그게 아니라 보통 꽃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요, 여성요. 그러니까 자신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자를 상징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시적 화자가 걱정하는 것은 내 남편이 겉골이라는 다른 여성을 만날까 두려워. 그게 원인이 돼서 화자가 사공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공을 원망하면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일 안 하죠. 그러면 사공이 자기 일을 안 하면 님은 배를 타고 건너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별의 상황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이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마지막 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화자가 사공을 원망함으로써 화자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이별의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기대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 있다? 님과 나의 이별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설명을 하면 보통 작품에서 강 나오잖아요. 그러면 물의 이미지라고 합니다. 물은요, 크게 이별, 그 다음에 죽음, 혹은 재생, 다시 살아나는 재생, 부활 같은 의미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대동강은 뭐? 이별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자, 3년으로 이루어진 내용인데 되게 출제가 자주 되는 작품이에요. 왜? 전통적인 여성상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이별의 사항을 거부하고 있는 시적 화자의 남다른 태도가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작품을 다시 공부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이별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이 보여지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아시면 문제 푸는데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서경별곡 살펴보았습니다.